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동산에 처음 입문을 하면서 정말 두려웠던 시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평생 동안 안고 살아가야 될 텐데, 제가 부동산을 처음 시작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을 오늘은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큰 우선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최근에 초등학교 동창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제 제 핸드폰 번호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바꾸지 않고 썼기 때문에 이제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있던 초등학교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제 나이가 42살이 되다 보니까 친구도 앞에 미래가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물어봤던 것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부동산 업무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 구구절절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해서, 제가 그냥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메일을 주시는 것 중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본인도 부동산을 하고 싶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 메일들을 상당히 많이 주고 계십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냥 그런 분들한테 뭐 일일이 답변을 드리거나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그냥 경험했던 부분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동산을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고, 제가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불량 청소년이었어요. 지금 이제 저를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뭐 엘리트 코스를 밟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위치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었고,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비닐하우스에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이제 살게 됐었는데,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그냥 성실한 아이였어요. 제가 이제 변하게 됐던 것은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서 변하게 됐습니다. 제 삶이 1차적으로 군대를 갔다 오면서 생각이 많이 좀 틀려졌었고, 좀 부정에서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이 저는 군대를 갔다 온 시점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대를 갔을 때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께서 팜플렛을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군대 뭐 1병, 2병, 그러니까 한참 계급이 낮았을 때 어머니가 팜플렛을 가져와 가지고, 그때 당시 어머니께서 치킨집을 하셨을 때입니다. 어머니께서 치킨을 튀겨 가지고 이제 군부대 먹을 치킨들하고 제가 먹을 거를 가져와서 그 치킨하고 그리고 어린 동생하고 네모난 팜플렛을 가져오셨는데, 그 팜플렛에는 어떤 팜플렛이었냐면 아파트 팜플렛이었어요. 아파트 요새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탈로그 팜플렛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당시 어머니께서 어렵게 일을 하시면서 이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셨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고분양가 논란이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분양을 받았던 아파트가 2000년도 초반에 평당 500만 원 선에 이제 분양을 받았었는데, 그 팜플렛을 가져오고 이제 군대에 있는 저한테 항상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성배, 여기는 놀이터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 탁구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굉장히 이제 기뻐했던 모습이 아직도 있고, 저는 그때 당시에 너무나 어려웠죠. 군대 1병, 2병 때 얼마나 힘듭니까? 최고 이제 쫄다구일 때. 뭐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지만 군대에서 어머니 그런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냥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를 하고 저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제 부동산에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오냐면, 프리미엄을 그때 당시에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그때 제가 받았던 월급이 80만 원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80만 원에 뭐 엄청나죠. 10배가 넘는 금액. 1000만 원 줄 테니까 팔라고 부동산에서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지나니까 2천만 원을 주겠다, 4천만 원 주겠다, 5천만 원 주겠다, 이렇게 가격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 프리미엄의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했던 것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한번 성배니까 따봐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저한테 부탁을 한 것이 그게 첫 번째였어요. 처음 저한테 무언가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뭔지도 잘 몰랐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렇게 뭐 부유하게 살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머니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제 저한테 권유를 하시고,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14회 공인중개사 2003년도에 그 자격증을 따면서 부동산에 입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제가 처음에 이제 일을 했던 것은 2003년도, 뭐 2004년도 그때쯤에 강남에 있는 컨설팅 상가 사무실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정말 어려운 그런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왜 그런 시절들을 보냈냐면, 내가 원해서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한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추천을 해주신 그런 업무를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바랬던, 원했던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래서 그 일을, 업무를 하면서 제가 1년 넘게 정말 한 푼도 벌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시절도 겪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러한 것들은 이제 가장 옆에서 보신 어머니께서 가장 많이 알고 있죠. 제가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서 강남에 입성을 해서 많은 부동산에 대한 업무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지, 여기에 대한 모든 스토리를 보신 분은 이제 저희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본인이 저한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라고 해서 성배, 네가 이렇게 힘든 많은 시간들을 겪어왔다고 항상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부동산 업무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정말 많이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냐면, 제 나이가 23살 때, 24살 때 부동산을 하면서 저보다 훨씬 능력이 많고 지식이 많고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많은 수익을 냈던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제가 같이 경쟁을 해서 수익을 내기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대는 21세기고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노트북 하나만 있어도 수천만 원을 버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제가 부동산을 했던 2000년도 초반에는 이제 벼룩시장이나, 강남에서도 벼룩시장 광고를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가로수라든가 이런 신문지에 광고를 썼어요. 그래서 그 광고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등재를 하려면 비용을 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도 없고 광고비를 책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다 보니까 자본이 있는 많은 분들은 광고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층들이 많이 그렇게 광고를 낸 사람들한테 몰리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약을 하고, 저는 계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본이 많고 광고를 많이 하고 부동산 목이 좋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폐쇄적인 시장이 형성돼 있었죠. 최근까지도 그런 시장이 형성돼 있었지만, 지금 이제는 인터넷 마케팅 같은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젊은 친구들도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시점이죠. 제가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때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이제 제 사수분께서는 지금도 강남에 있는 건물 빌딩을 중개하는 그런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저를, 부동산을 가르쳐 주신 그 사수분, 스승님께서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건물에 대한 광고를 낼 때, 지금도 매일경제 신문을 많이 보죠. 매일경제 신문에 보면 부동산 광고란이 있습니다. 그 광고란에 그때 당시에 2000년도 초반에 15만 원을 내면 조그마한 박스 광고를 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광고를 내면 새벽부터 그 광고를 보고 건물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의 전화를 받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은 뭐 100억짜리, 80억짜리 건물을 봤습니다. 그거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바로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화번호만 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화가 계속 걸려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담을 못하니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담당자 대표님을 바꿔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일단 매일경제를 통해서 오는 걸 따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브리핑을, 2차 브리핑을 하고 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부동산을 하고 상가 업무를 하고 하면서 느꼈던 것은, 물론 계약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적도 있지만 제가 느꼈던 것은 그거예요.
제가 20살 초반에 이제 상가나 이런 건물, 많은 부를 이루신 분들,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면을 해야 되는데,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저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생업이죠.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10년 이상씩 하시는 분들이 가게 점포를 보러 많이 오십니다. 그럼 그런 분들하고 20살 초반에 제가 대면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고 뭐 직함도 과장이고 뭐 실장이고 타이틀을 가지고 만나지만, 실제로 부동산의 경험은 그런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물건을 구하러 오신 수요자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때 부동산을 하면서 제가 오히려 그러한 수요자분들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창업 수요가 많았죠. 1997년도에 IMF가 오면서, IMF를 겪으면서 이제 2000년도가 넘어가면서 창업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졌던, 프랜차이즈 시장들이 많이 활성화됐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것이 있어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했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아마 지금 제 채널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그런 두려움들, 20, 30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을 똑같이 저도 가지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이렇게 부동산을 하면서 어머니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부동산 업무를 권유하셨는데, 제가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굉장히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반드시 성공하는 모습, 내가 잘 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어머니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1년 넘게 진짜 한 푼도 돈을 벌지 못하면서 정말 구두굽이 다 달아있는 그런 허름한 구두와 정장을 입고 다니면서도 저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겠다. 내가 잘된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서 어머니의 선택이 맞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부동산 업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 남들보다 더 계약을 많이 하고 싶다는 욕심, 남들보다 더 많은 분야를 내가 경험하고 싶다는 욕심. 그리고 저를 마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많이 느꼈을 때 앞에 있는 상가를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과 대면을 하면서 내가 경험을 이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10년, 20년 넘게 장사를 하신 분들인데, 어린 제가, 20대 초반의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장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길 수 있는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분들과 내가 대면을 했을 때 이분들을 능가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나? 그것은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식. 경험은 이미 내가 이분들이 20년 동안 그러한 장사라고 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가 컨설팅을 하면서 이분들을 결코 넘을 수가 없죠. 하지만 지식은 이분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책을 많이 읽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책을 많이 읽고 그 누구보다도 책을 많이 읽는다고 생각을 하고, 책 읽는 것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는 것과 같이. 그런데 그러면서 제 인생이 좀 변화하게 됐었고, 두려움이 하나 두 개씩 거쳐지게 됐었습니다. 또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량 청소년의 길을 겪었었는데, 제가 이러한 책들을 읽고 조금씩 한 발씩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좀 더 멀리 점프를 하고, 그리고 제 지식을 쌓고 많은 경험들을 쌓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이라고 하는 큰 목표까지도 설정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불량 청소년이었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변화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상가 컨설팅 일을 하면서 정말 1년 동안 한 푼도 벌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거쳐 나가면서 많은 부동산을 경험하면서 저희 재테크 마인드를 확립시켰던 그런 시기가 이제 20대였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저도 정말 많은 두려움의 시간들을 거쳐 나갔었습니다. 이 두려움의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었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느꼈던 것은 뭐냐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하나씩 해 나가다 보니까 신념으로 그게 바뀌고, 그 신념들은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강한 동기부여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동기부여들이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반드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생각한 것을 행동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그렇게 두려움의 시간들을 많이 겪으면서 제가 했던 것들은, 이제 저는 내가 현 상황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중에 최선의 선택들이 뭔가를 항상 늘 끊임없이 노력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곧 20만 명의 구독자분들이 생기는 20만 유튜버가 될 건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도 되게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면서 너무나 극심한 창작의 고통, 그리고 무언가 없는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제작하고 편집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굉장한 스트레스, 그리고 두통, 이런 것들을 많이 시달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제 화면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분양 물량들을 소개시켜 드릴 때 100만 유튜버가 될 임성배 TV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영상을 보면서 당신 너무 자만하는 거 아니냐, 조금 유튜브가 잘 된다고 너무 싸가지 없게 100만 유튜버까지 그렇게 글귀 써놓고 너무 보기 싫다, 이런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100만 유튜버가 될 임성배 TV라고 하는 그 문구를 넣어놓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넣는 게 아닙니다. 저 스스로한테 보이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그 문구는. 내가 영상을 만들고 제작할 때마다, 그 PPT 화면을 볼 때마다 100만 유튜버가 될 임성배 TV라고 하는 그 글귀를 보면서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100만이라고 하는 숫자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넣는 겁니다. 남들한테 그거를 보여준다고 그런 문구를 넣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100만 유튜브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매 순간 성심을 다해서 정말 제 영상을 보고 단 한 명이라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영상을 보고 항상 영상을 찍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단 한 명이라도 반드시 인생이 바뀔 것이다. 매번 영상을 찍을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 5천만 국민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내 영상에 긍정적인 이런 마인드를 읽고 내 긍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단 한 명이라도 생길 것이고, 그런 분들이 1명, 2명, 3명씩 늘어나게 된다면 많이 힘든 이 시기에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부동산 재테크를 건전하게 함으로써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많이 두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두렵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방안들을 열심히 모색하고 찾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두려움들을 지속해서 넘어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많이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 그리고 많이 현 상황을 힘들어 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 임성배 TV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만이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동산이 없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행복하다고 믿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보시면서 건전한 부동산 재테크를 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영상들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들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끝까지 믿고 봐주시는 소중한 구독자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보잘것없는 저를 19만 명의 유튜버로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두려움을 조금씩 떨쳐 나가시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